자, 천자문의 그 12번째 구절입니다. 12번째 구절은 추위 양국 유우 도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서는 사자성어가 아니죠. 네 글자로 되어 있지만 고사성어, 예를 들어서 유비무환이라든가 중마고우라든가 이런 글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천자문이 글자는 1000개에 불과하고 구절로 따지면은 259, 연어로 따지면, 절로 따지면은 125절 이렇게 되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너무나 압축되어 있고 풍부하기 때문에 숨겨진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앞에서 여러분들 11문자는 보니까 어느 문자가 만들어지고 기록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의상, 옷을 이제 황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옷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관복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관복 색깔들 다르고 막 그러죠. 그런 걸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니까 이것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요임금, 순임금 이런 게 나와요.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하냐면 추위라는 것은 자리를 밀어줬다는 거죠. 정치 자리를 옛날에는 뭡니까? 왕정시대니까 왕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누구를 초대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선거를 통해서 하죠. 그죠? 이거는 정치 발전이니까 동일하게 비유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들 어떤 방식으로 옹호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하고 선출한다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추인을 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리를 밀어줘. 왕의 자리를 밀어줘. 쉽게 말해서 이거는 왕위예요. 왕위. 오늘날로 따지면은 최고 지도자. 최고 지도자급의 자리를 밀어줄 때, 그리고 양국,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또 양보한다. 이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나라 자체가 뭡니까? 이게 왕이죠. 그럼 왕하고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아니죠. 대한민국을 뭡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할 뿐이죠. 근데 이거는 나라 자체가 왕 자기 거라니까, 소유라니까. 달라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왕의 자리를 밀어주고 나라를 넘겨준다는 것은 왕위를 넘겨준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대권이죠. 대권을 넘겨준다 이런 말이거든. 혹은 대권을 밀어준다 이런 말이거든. 그때 어떻게 됐느냐? 유우도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임금, 순임금을 얘기하거든. 요임금, 순임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통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왕의 아들, 자식 중에서도 맏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태정, 태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세종 이렇게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세종 다음에 누구예요? 문종이잖아요. 문종 다음에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갔잖아요. 그죠? 단종으로 가다가 다시 세조로 와버리잖아. 그러면 세조는 세종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수양대군. 그러니까 이게 일그러진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제대로 안 돼요. 이 왕위 계승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왕이 자기의 맏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자기의 맏아들이 아니면 좀 맏아들이 일찍 죽는다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자식에게 물려준다.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물려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순임금에서 우임금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요임금과 순임금은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다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물려주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주변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 물려받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선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양제도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나라 자리를 물려주고 할 때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쫙 물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중국 역사에서 정권 이양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바람직합니까? 자식이 만약에 똑똑하다면, 나라를 맡을 만하다면 물려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멍청한데도 혹은 나라를 맡을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물려주는 게 좋습니까? 여기에는 논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저것하고 다르게 모든 국민들이 가장 이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한 우리의 대표를 선거로서 투표로서 정책이 어떤 걸 나오는 걸 보고서 자기가 아주 지지할 만한 사람들을 후보를 찍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죠. 요지는 이 최고 지도자를 어떤 방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을 뽑아야만이 이 나라가 잘 사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중국에서 최초의 정권 인계 과정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부터 한 1500년 전만 해도 이런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봤겠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여기서 뭐냐면 자식보다는 훌륭한 사람, 현인, 이런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좋겠다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우임금 때부터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형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아는 하나라의 우임금이, 이게 중국 하나라거든요. 하나라의 시조입니다.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라가 이제 성립되면서 계속 자식에게 계승이 되죠. 그래서 중국 다른 말로 화하족이라 그럽니다. 화하족. 여러분들 화하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혹시 여행을 가보면 우임금의 사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화하민족의 시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천자문에 나오는 것도 바로 정권 이행 과정이나 국가의 수립에서 왕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